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보고서 작성법 5강입니다. 제가 보고서 작성법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토대로 1강부터 4강까지는 벌써 올렸고요. 1강부터 4강까지는 보고서의 기본적인 작성 원리부터 이제 목차 순으로 배경, 그 다음에 현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인을 어떻게 도출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보고서 작성 강의가 필요하신 분은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원인 도출인데요. 갑자기 또 이제 5강을 먼저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원인이냐? 이렇습니다. 보고서는 이제 조직에는 크게 기획서, 계획서, 상황보고서, 결과보고서, 공문서 이런 보고서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잘 쓰이는 목차들이 있다. 그래서 배경, 목적, 현상, 원인, 해법, 실행계획,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상사가 원하는 내용 또는 그 보고서 성격에 맞는 목차 제목을 꺼내서 쓰면 되는데 대체로 우리 조직에서 많이 쓰이는 보고서와 그 목차들은 이렇게 조직에 계시는 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그때마다 이제 이거를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상사와 미리 합의가 되어 있으면 보고서 쓸 때마다 목차 뭘로 하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기획서가 모든 보고서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라서 기획서는 거의 전체 목차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강의를 기획서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한 2강쯤인가요? 그때는 이제 배경에서 내용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그죠? 그리고 3강, 4강 요때는 현상 부분의 내용을 어떻게 도출해서 여기다가 무슨 내용을 쓸 거냐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원인 부분의 내용은 어떻게 도출하느냐입니다. 기획서라면 문제 해결의 결과를 써놓는 게 기획서인데 이제 문제라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배경을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구체적인 현상을 여기다가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파악해야 나중에 해법을 도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획서에서 원인 도출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작업입니다. 보고서 쓸 때는 무작정 그냥 목차 잡고 바로 PPT나 한글에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토리보드 또는 우리말로 이제 개요표라고 하는데요. 개요표를 미리 만들고 쓰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쓸 보고서의 목차를 잡고 메시지를 도출하고 이 메시지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한 데이터, 근거를 여기다가 이런 것들은 주로 표나 그래프로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찾을까? 누구한테 문의할까? 이런 것도 미리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 개요표를 보고 이렇게 이제 개요표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옮겨갑니다. 옮겨갈 때는 이 개요표를 보고 요 부분은 문장으로 써야지 요 부분은 도형에다가 글을 써야지 요 부분은 표, 요 부분은 그래프, 이 부분은 이미지를 써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P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잡으면 좋고요. 한글 같으면 이런 식으로 세로 보고서라고 하죠.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고 이제 여기다가는 메시지 쓰고 여기다가는 그래프 그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보고서 또는 모든 글쓰기도 마찬가지죠. 미리 개요표를 짜고 이제 문서에 옮기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요표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각 목차별 메시지를 뭘 뽑느냐죠. 그래서 우리는 배경과 현상은 3강, 4강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원인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인 찾기인데요.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보통 그 기획서 작성법 책이라든가 문제 해결 책 보면 원인 찾기는 OI법으로 하면 좋다. OI법은 뭐냐 하면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5번 Why를 하면 끝에 가서 결국은 가장 근원적인 원인에 도달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책에는 이렇게 다 잘 소개되어 있고 이런 좋은 사례들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막상 현업에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why 이거 왜 이렇지 why 한다고 해서 이제 해법이 정확하게 도출되는 건 아니고요. 이걸 하려면 이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해결해 본 배경이 있던가 아니면 내가 그쪽에서 업무를 오래 하고 있어서 내가 5번 Y를 했을 때 내용이 도출될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혼자 하기보다는 이제 관련 직원들끼리 모여서 회의 형식으로 OI법을 하면 원인 분석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죠. 이제 뭐 기계가 멈췄다라는 문제가 있으면 Y 해보는 겁니다. 왜 멈췄지? 하면 퓨즈가 끊어져서 멈췄다. 이렇게 되면 기계가 멈춘 원인은 퓨즈가 끊어졌다 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원인으로 잡아버리면 퓨즈를 갈아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퓨즈를 간다는 거는 일단은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퓨즈가 또 끊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근원적인 원인으로 가려면 Y를 한 번 더 합니다. 퓨즈가 왜 끊어졌지? 하면 베어링이 뻑뻑해서다. 그럼 여기서도 끝내버리면 또 베어링을 갈던지 뭐 베어링에다가 뭐 뭔가를 해주던지 해야 되겠죠. 근데 또 한 번 가보는 거예요. 베어링이 왜 뻑뻑하지? 하면 이제 윤활유 공급이 안 되었다. 그럼 윤활유 공급이 왜 안 되었지? 하면 공급 펌프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 그럼 펌프 작동이 왜 원활하지 않지? 하면 이제 펌프에 먼지가 많이 쌓였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먼지가 왜 쌓였지? 이제 여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이제 가는 것보다 먼지가 많이 쌓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청소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먼지를 안 쌓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해법은 뭐가 되나요? 윤활유 펌프를 주 1회 청소한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술관 외벽에 부식이 심하다. 이러면 왜 심하지? 하면 비누 청소를 자주 하기 때문이다. 그럼 비누 청소를 왜 자주 하지? 하면 비둘기 배설물이 많아서다. 그럼 왜 많지? 하면 비둘기 먹이인 거미가 많아서다. 그럼 거미는 왜 많지? 하니까 거미 먹이인 나방이 많다. 그럼 나방은 왜 많지? 실내 전등을 주변보다 우리가 일찍 켜니까 나방이 미리 모인다. 그러면 건물 외벽에 부식이 심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종 해법은 미술관 조명을 낮추고 늦게 켠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OI법을 잘하기만 하면 근원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제 사람이란 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왠지 옛날에 한번 내가 시도해봤던 것 같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는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OI법을 하면 내가 몰아가고 싶은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OI법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이것만 너무 신봉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하려면 이걸 객관화할 수 있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인을 도출해서 기획서의 원인 부분의 내용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치판단법, 차이판단법입니다. 일치판단법은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A라는 회사예요. 아니면 A라는 집단이다.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다른 집단을 찾아봅니다. 아니면 꼭 집단이 아니라도 되겠죠. 만약에 A라는 기계가 고장났다. 그러면 A하고 똑같은 기종의 B라는 기계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 거를 고른 다음에 우리랑 걔들이랑 왜 같은 문제가 일어났지? 그렇다면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건 같은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뭐지? 를 찾아봅니다. 그게 만약에 가였다면 가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차이판단법은 그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랑 유사한 일을 하는 아니면 이 기계와 똑같은 기계인데 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환경인데 문제가 생긴 것과 안 생긴 거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원인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B한테는 없고 우리한테만 있는 거가 가죠.
그럼 우리한테는 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마는 우리는 없고 B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마가 없어서 이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B는 마가 있어서 그 문제가 안 생겼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치판단법, 차이판단법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와 같은 문제가 있는 집단 또는 우리랑 유사한 환경인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집단을 찾아서 공통적인 요소를 한번 찾아보는 거, 또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거나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요소를 찾아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만 유독 뭐 출생률이 낮다. 그러면 지금 출생률이 한창 높은 다른 나라 있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어떤 정책을 하고 있길래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정책은 뭐지? 그죠? 아니면 걔들에게 없는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거 우리한테만 있어서 왜 우리만 낫지?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IC 분석법, TIC 분석법은요, 뭐냐 하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제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어떤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시스템으로 본다면 시스템은 입력물이 들어가서 변환을 거쳐서 출력물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출력물을 바라봤을 때 출력물이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닐 때 우리는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출력물이 문제가 있는 데는 원인이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첫째, 입력물이 잘못 들어가서. 둘째, 변환 과정이 잘못됐어. 셋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시스템을 둘러싼 외적인 환경, 특히 이걸 이제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이 세 군데에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됐다. 그러면 입력, 뭐 벽실을 잘못 뿌려서, 아니면 비료를 안 줘서, 피를 안 뽑아서, 우리가 뭐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과정이라는 거는 그 농사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시도하는 어떤 이제 농법을 적용을 안 하거나 어떤 과정을 우리가 이행을 안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제약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비가 안 와서, 태풍이 너무 심하게 와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 과정 제약 조건에서 찾아본다면 출력물이 나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환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패스트 분석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패스트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인데요. 지금 정치적인 법적인 환경이 이래서, 그러니까 법률이 미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경제적은 뭐 어떤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든가, 그죠? 미국에서부터 뭐 어떤 경제 위기가 와서 이런 걸 수 있고, 사회 문화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사람들의 기호가 바뀌어서 이런 걸 수 있고요. 기술적인 환경은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사회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이런 기술이 지금 막 이렇게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서 이런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ST, PEST 분석으로 외부 환경을 분석하면서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상 분석에서도 쓰이는 건데요. 우리 조직의 지금 미션, 비전, 전략, 계획, 관리 상황, 그 다음에 뭐 직무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업무 현황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조직의 현상을 분석하는 일로도 이렇게 비즈니스 히에라르키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원인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이직률이 높다, 또는 우리 회사에서 유난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왜 이렇지? 한번 수직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우리 조직의 전략이 잘못돼서, 아니면 전략은 좋은데 실행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뭐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분해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치사슬 분석 또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현상 분석에서도 우리의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지? 라는 현상 분석도 할 수 있지만, 계속 이 끝단에 모든 회사는 연구개발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 다음에 마지막 이제 고객 서비스 하는 걸로 이제 프로세스가 끝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고객 접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과정에서 고객이 늘 우리한테 불만이 많다. 고객이 자꾸 이탈한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지? 연구 개발이 잘못됐나? 상품 기획이 잘못됐나? 이렇게 프로세스 하나하나를 점검해 봄으로써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일종의 외부 환경 분석과도 이상한데요. 이거는 이제 전략 수립에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인 찾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만약에 시장 점유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이러면 지금 왜 이렇지? 합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뭐 마진율이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공급자의 경쟁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한테 원재료를 대주는 공급업체의 상황이 이래서 지금 같으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 올라간다. 그죠? 그런 쪽으로 원인을 찾아낼 수도 있고 소비자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의 기호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기존 경쟁자는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진입할 신규 경쟁자들은 어떠한 신기술이나 그들의 장점을 가지고 새롭게 여기에 진출하려고 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제품 말고 우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가 처해 있는 현상 분석 또는 원인 파악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파이브 포스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경쟁자 분석은 이 결과를 토대로 해법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원인 찾기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KT 분석법이죠. 이건 뭐냐 하면 있다 없다 차이점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네 분야로 질문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있다 없다 관련해서 이 문제는 뭐지? 문제가 아닌 것은 뭐지? 문제와 문제가 아닌 것의 차이는 뭐지? 하면서 가능한 원인을 찾는 거예요. 또 언제 이 문제가 일어났지? 그럼 언제는 일어나지 않았지? 그럼 이 시간적 차이에서 가능한 원인은 뭐지?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많이 쓰이는 사례인데 이거 이제 어느 논문 사례인데요. 이게 보니까 어떤 이 이스턴 에어라인 이제 비행기가 있어요. 이제 이 새 비행기가 이제 배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에서 새 비행기로 운행을 하는데 자꾸 그 새 비행기로 운항을 하고 나면 거기에 승무원들의 피부에서 두드러기 같은 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헌 비행기를 타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니 왜 새 비행기만 타면 자꾸 일어나지? 그런데 그 새 비행기 안에서도 승객들은 또 안 일어나요. 발진이. 이게 너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KT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엇이 있고 없느냐. 그러니까 발진은 있었고 다른 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났느냐. 있다 없다 기준으로 하면 새 비행기에서는 발진이 있었고 기존 비행기에서는 없었다. 그럼 또 얼굴, 손, 팔에서는 있다. 다른 부위는 없다. 그 다음에 언제? 비행을 할 때 물 위를 비행을 할 때는 이 새 비행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비행기인데도 이 비행기가 물 위를 지나갈 때는 발진이 나고 물 위를 안 지나갈 때는 발진이 안 나요. 그리고 정도나 규모는 있다 없다가 일부 승무원만 있고 나머지 승무원은 또 없어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왜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물 위를 갈 때만 있고 얼굴이나 손이나 팔만 있고 왜 딴 데는 없지? 이걸 종합해 보니까 원인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원인은 이거예요. 그 새 비행기가 문제가 아니라 새 비행기에 이제 내장돼 이제 비치되어 있는 그 구명조끼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구명조끼에 발진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비행기에 그게 이제 비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구명조끼를 차면 주로 얼굴이나 손과 팔에 접촉이 되지 다리 같은 데는 접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안내를 할 때 그냥
아무 때서나 안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물 위를 비행할 때만 안내를 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물 위일 때 추락하거나 이러면은 구명조끼 입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일부 승무원이라는 건 그거를 이제 시연하는 승무원들한테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KT 분석은 요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해봤습니다. 원인은 이렇게 KT 분석법으로 하던가요? 아니면 이렇게 경쟁자 분석, 프로세스 분석, 이제 비즈니스 히에라르키 분석, 패스트 분석, TIC 분석법, 일치 차이 판단법, Y법. 그죠? 요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도출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하더라도 그게 확정된 원인은 아닙니다. 여기서 도출한 걸 우리는 원인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도출된 원인의 후보들을 이제 이게 진짜 맞는지 검증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확정된 걸 우리는 원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인이 도출되면 그 원인들을 이제 기획서의 메시지 부분에 개요표에다가 적어 놓고 이제 그 원인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미지나 이런 걸 첨부해서 기획서의 원인 부분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해법은 어떻게 도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